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정했네요. 예,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결국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방금 한 3시쯤이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종로 출마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면은 훨씬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을 텐데 타이밍상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도 보시면은 좀 긴박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어젯밤 10시에 갑자기 취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예. 왜 그랬냐라고 이제 봤더니 원래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왜 예. 취소가 됐을까를 봤더니 예. 이제 이 공관위원들이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관위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출마가 아니라면 불출마 선언을 하라라는 식의 이제 최후 통첩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는 뭐 내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당시에 이제 종로 출마를 안 하고 끝내 불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관측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후에 기류가 확 바뀌면서 3시에 종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1월 3일이었거든요. 예. 지금 한 달이 넘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뭐 말도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좀 코너에 몰렸거나 등 떠밀린 듯한 모양새다. 뭐 이런 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종로에는 나가지 않고 뭐 용산, 영등포 이런 얘기 예, 많이 구로 뭐 있었고 경기도 지역도 몇 군데 나왔었고요. 예. 얘기가. 예. 양천. 근데 험지라고 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 거기를 택하게 되면 선거 전략상 더 불리해진다. 아마 공관위원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당내 기류가 좀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불리하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예.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종로 출마 선언을 하고 털을 잡고 진을 쳤는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당선 가능한 험지를 나가겠냐는 것이나 비판뿐만 아니라 예.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종로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과 이제 뭐 통합을 하느냐 뭐 이런 의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오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점점 이제 비판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 게다가 자신이 만일 험지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의원에게 험지에 나가라. 예. 그러면은 그 리더십 살지 않잖아요, 또. 소위 말빨이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죠. 예. 예. 그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이제 종로 출마를 결정했는데 기자회견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온몸을 불살라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 밀착 압박으로 맞서서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겠다.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저 황교안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에 그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수 정당들은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이 시작에서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자,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 그리고 종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3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포함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노무현까지. 예. 예. 오랜만에 빅매치가 열리네요. 예, 아주 빅매치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예, 예. 동아일보가 울산시장 사건 관련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이 울산시장 함용수사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
전문을 어디서 입수했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뭐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공화일보의 입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수 경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예. 그렇군요.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찰이 이번에 울산시장 사건을 기소를 할 때 총 13명을 기소를 했거든요. 예.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포함해서 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해서 이제 13명을 했는데 이들의 이제 혐의 사실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하명,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몇 번의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시면 송철호 시장의 수사청탁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선거 전에 18차례 그리고 선거 후에 3차례 등 총 21차례에 걸쳐 점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보시면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여전히 공소장 공개 부정적인데, 예. 뭐 언론에 다 나버렸으니까요. 예, 뭐 사실 이제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제 이게 뭐 정도에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좀 지적들은 있었거든요. 예. 마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마자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이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사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좀 논란이 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비공개하고 재판 때는 결국은 공개되는 거니까. 예, 재판 때는 공개. 법무부 입장 그러니까 재판 때 가서 공개하는 게 맞다. 예. 이런 거잖아요.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예. 이게 법률상도 약간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재판 개시 전까지는 공익적 성격이 아닌 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법무부가 관행상 공소장을 공개를 해왔는데 사실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법무부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이죠. 이거 왜 그랬냐면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모두 공개하도록도 돼 있거든요. 예. 이 양쪽이 지금 충돌을 하는 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도 법무부도 나름의 명분이 있지만 이거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예.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동아일보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서 혐의를 보고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소장만 보고 범죄단체 수준이라고 예단해버리니까 문제 아니냐. 이게 일방적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소장의 맹점은 이제 물론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뭐 공소장을 담긴 했습니다만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가 내리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결국은 검찰의 판단을 담은 서류지 예. 무엇이 팩트 정확한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아직 좀 부족한 서류긴 예.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딸려오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를 봐야겠죠. 근데 예. 그거를 보려면은 재판이 결국 개시가 돼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논리를 충분히 들어봐야 하는 거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공소장만 보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동안 계속 어떻게 공소장을 보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예. 사실은 그게 검찰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명백히 밝혀졌다라고까지 그렇죠.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예, 뭐 열 몇 번 지시 확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지 정말로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소장에서도 검찰이 이제 서류나 자료들을 보고 내린 판단의 결론만 있을 뿐이지 예. 판단의 근거들이 일일이 다 실리지는 않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재판에 가면은 이제 하나씩 열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지켜보기로 하고요. SBS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 오보를 냈다고요? 예, SBS 8시 뉴스가 지난 5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감염증 확진 환자가 김포에 있는 한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김포시가 확인을 해보니 해당 환자가 김포에 있는 아울렛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송도에 있는 현대 아울렛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포 아울렛이 유탄을 맞았네요. 예. 김포에도 같은 현대 아울렛이 있거든요. 이제 예. 같은 현대 아울렛이다 보니까 김포하고 송도가 이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6일 오후에 SBS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예. 예. 이미 보도가 나갔는데 혼란은 심해졌고 예, 혼란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담당 PD도 그날 김포 아울렛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그죠?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하시던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팩트 체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에서 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언론에서 좀 안정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보면은 언론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있을 정도니까. 사실 그런 비판을 일부분은 좀 받을 만하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런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 자체는 사람들이 그 지점을 좀 조심하고 감염이 그렇죠.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의 확정 발표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그 23번 하자인가요?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다. 그것도 예. 잘못된 뉴스로 나왔는데 예. 정부가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녔고 예. 기존 언론이 또 그걸 받아 썼어요. 그건 더 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대책본부에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렇죠. 써야 되는데 예. 앞으로 좀 이게 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기사들이 좀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죠. 예, 그 일본이 지금 이 크루즈선 때문에 지금 골치를 쏟고 있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20명이 원래 확진이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41명이 추가로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크루즈선 내에 감염자는 총 61명에 달하는 걸로 나왔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인 감염자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배에 한국인 국적자는 타고는 있죠, 지금. 예, 총 9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일 불매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한국인 탑승자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크루즈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9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크루즈선 탑승자가 3,700명이고요. 이 중에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273명입니다. 이 중에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이 171명이고 나머지 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 안에서 따로 뭐 격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 오늘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약이 모자란다. 예. 이런 또 그 플랜카드인가요? 걸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 선관위가 이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네요. 예, 이건 어제 이제 선관위가 저녁에 결정을 한 사안인데요. 선관위가 어제 저녁에 비민주적이고 선거운동 기획 균등에 어긋난다면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과거 친박 연대는 사용했는데 예. 안철수 신당은 정확하게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관위가 한 4시간 정도 좀 마라톤 토론을 했어요. 예. 했는데 2008년 친박연대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허락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선관위 회의에서 이제 나온 반론이 뭐였냐면 그 이름 석자를 모두 사용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 특정인의 이름을 모두 사용한 신당 이름을 정할 경우에 사전 선거운동에도 위반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권은 의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그 번호가 비례대표한테 기호가 굉장히 뒤로 밀릴 것이다. 이런 우려였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 밀리면 누가 봐도 안철수 당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계획은 그러면 틀어진 거네요. 예, 이 계획은 이제 완전히 틀어지게 됐고요. 뭐 일단 그 창당 추진,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예. 신당 창당 추진 기획위원단 공동단장인 이태규, 김경환 의원 명의로 성명이 내고 예.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다.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다라면서 좀 반발은 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선택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이런 판단도 내렸네요. 예,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판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때문입니다. 예. 이제
그 전략공천,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는 선거인단, 그러니까 정당 관계자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순번을 정해야 하는데, 예. 그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략공천, 비례대표를 전략공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예.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에서 소위 말하는 내리꽂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러면 뭐 미래한국당뿐만 아니고 모든 당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를 전략공천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예.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도 수정을 해서 이제 절차에 맞게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당내 경선이나 당내 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정의당이 아마 당내 경선을 미리부터 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나왔던 소식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고가 나왔네요. 예. 그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이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7년을 받았습니다. 예. 징역 7년에 예. 자격정지 7년. 그렇군요. 야당 통합 관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회동을 제안했고 황교안 대표가 만날 의향이 있다. 이게 잘 진척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안 되고 뭐 이런 야당 통합이 좀 지리멸멸한 상황이 없지 보이다 않습니까? 안 되고 보이다 안 되고 하는 좀 스텝이 조금씩 멈칫멈칫하는 모양새가 좀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하는 조건이 좀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아직 남아있는 친박계 의원들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의 강을 건너자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보수 통합을 한다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갔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에서 파급력을 갖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랑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그쪽이랑 또 함께하지 못하는 거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 예. 야권 보수 빅텐트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결합. 예. 이게 1차 목표일 텐데 이것도 지금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예. 68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이고 반면에 바른미래당 이제 뭐 손학규 대표 체제로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 거의 다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대한신당, 평화당 이 세 당은 내일 첫 통합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일단 당 지도부들은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빨리 통합하지 않을까. 그쪽이 굉장히 빨리 통합 발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 빠르게 보는 쪽에서는 내일 회의를 하고 바로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합당을 해도 합친다 해도 모양새가 조금 빠질 수가 있는 게 옛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의원 쪽만 빠지는 그렇게 되죠. 국민의당 마이너스 안철수 정도의 형태가 되거든요. 또 뭐 호남당 아니냐 뭐 이런 지역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예. 있을 수 근데 있고요. 이제 지지율 추이도 보게 되면은 호남 지지율을 다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어서 예. 과연 새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합치게 되면은 제3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 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손학규 대표가 퇴진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 이 바른미래당에는 정당 보조금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가. 예.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합당하게 되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돈이 나오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금력에 있어서는 뭐 일단 지금 나가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다른 정당들보다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였습니다.